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4개월이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이 빨리 와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심판에 앞서서 민주당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많아서 앞으로 남은 4개월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왕수박 이상민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경사났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민은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이 돼서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이 됐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다 라며 그 탈당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힘당에서도 안 받아줄 것 같으니 신당 창당하는 곳에 기웃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든가 말든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최근에 이낙연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총선 불가능을 띄우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인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냐를 두고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면 악인 것처럼 나쁜 정치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죠. 거기에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 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재거론하는 걸 보면 마치 사전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역 5년형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더 확대된다는 것이 바로 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사라졌습니다. 지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그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정치검찰들의 표적 기획수사에 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손준성 검사나 이정섭 검사의 비위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이미 반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패거리들이 주장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그야말로 가짜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김부겸, 정세균 등과 연합전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갈 것이라고 시사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을 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의 힘은 다양성의 존중, 역동성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유치게 됐다. 이결을 공격하는 건 백색 테러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낙연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종민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부겸이나 정세균 전 총리 등이 함께 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어떤 일을 같이 대응하자는 것까지는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끄는 이 방식이 이 상황대로는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치하신 것 같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반 이재명 세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하는 친명계와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콘서트를 통해 세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용해인 의원 등 개혁파 인사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우회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낙연 패거리들도 마찬가지죠. 준연동형 비례제를 안 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준연동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데 왜 결을
같이 하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례대표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비례대표를 가져오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송영길, 용해인 같은 개혁파 의원들에게, 소수 정당 연합들에게 비례대표를 주는 것이 더 나을까요? 지금도 당내에서 이재명을 끊임없이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천하는 비례대표들이라도 더 있어야 이재명 대표가 입지가 더 견고해진다는 거, 그거는 왜 그렇게 모를까요? 그리고 국힘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낙연의 목소리나 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에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선거 제도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좋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좀 믿고 차분히 따라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발언에 대해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당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모든 힘을 모아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석을 참 이상하게 하십니다. 또한 정성호 의원은 당의 최고의 어른이고 가장 경륜이 높은 분인데 당이 위기에 있을 때 당을 단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김용민 의원은 당의 애정을 갖고 조언을 내주는 것은 옳지만 당을 흔드는 말은 부적절하다라고 정중하게 말한 바 있는데, 이낙연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사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대선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민주당 개혁 망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던지는 모습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검사 탄핵도 가능했던 겁니다.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력과 연합하며 재기를 꿈꾸는 자들, 이상민이 그렇게 욕먹는 이유는 지는 한 일도 없으면서 늘 이재명 비판만 하고 민주당 비판한 부분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건데, 이낙연과 수박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정치판에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